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의 박범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의 난이도,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문제 종류를 아마 골랐을 텐데요.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 그래갖고 번호대로 정답이 출제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를테면 요약문을 완성한다던가, 아니면은 지문 전체의 내용을 또 봐서 제목을 찾는다던가. 그래서 해당 문제에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풀이 한번 같이 저랑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금 배정되어 있던 문제는 보통 인포메이션 여러분 문제라고 저희가 불러주게 되는데, 과연 문제에서 말하는 이 정보가 전체 지문 속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는 문제예요. 해당 문제는 기타 문제랑 다르게 패러그래프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A번 패러그래프, B번 패러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디렉션 보시는 것처럼 가령 해당 지문이 5개의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A부터 E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자, 과연 어느 패러그래프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락인가를 여러분들이 골라줘야 되겠어요. 물론 이게 전체 그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가 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각각의 문제가 어느 단락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문제인데, 관건은 혹은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그 번호대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21번, 22번, 23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번호대로 정답이 풀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20번이 먼저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가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 전략은 여러분 각 단락을 먼저 읽으시고 다음 단락 넘어가기 전에 문제로 와서 정답이 있었나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단락을 읽으시고 정답이 있었는지를 바로 와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매 단락이 끝날 때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어차피 다른 문제도 같이 푸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당 문제는 일단 꼼꼼한 해석이 당연히 중요하겠고, 여러분들이 단락이 끝나면 문제로 와서 정답이 있었으면 체크를 하고 없었으면 다시 다음 단락을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 단락을 골라서 그 내에서 정답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거기 파악하는 과정만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타겟 단락이 여러분 전체 원래 지문에서 C번 단락이었는데요. 그 C번 패러그래프를 보면서 문제의 내용이 있었는가를 저희 원칙상 이 단락을 다 해석을 해보고 내용 파악해보고 문제로 가서 고르는 그대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아니고 단락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로 가서 정답을 찾을 거예요. 자, 해보죠. 자, as for는 기본 전치사입니다. about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경우에서는 이 사자들이 survived, 살아남았었고 생존했었어요. 상당한 숫자가. 언제까지는요? 19세기까지 말이에요. 부연 설명. 자, 이 19세기가 언제였냐면 이 사자들이 갑자기 사라진 시기였어요. 뭐 때문에? human population growth, 인구가 갑자기 증가해서요. 저 사람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어서 지금까지는 지문에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문 후반부 좀 아래로 내려오시면 현재 시점에 대한 얘기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문 중간 내려오셔가지고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5분 뭐뭐 중에서 그럼 대략 30,000, 대략 3만 마리 정도 현재 left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어느 대륙에, 현재 말했던 대륙이 여러분 아까 어디였죠? 아프리카였죠.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사자잖아요. 3만 마리 가운데 nearly all, 거의 모든 사자들이 현재 어디 있냐면 in sub-Sahara,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겠고, 그리고 많은 사자들이 face,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직면하고 있죠. 첫 번째, 서식지의 용도 변경, habitat repurposing. 그 다음에 두 번째, conflict with farmers, 농부들과의 충돌도 지금 겪고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loss of prey. loss니까 많아진 거에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prey는 그들의 먹이죠. 그럼 사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세 번째가 loss of prey니까 먹이 감소 쪽이에요. 왜 먹이가 감소하고 있죠? The trade, 사고 팔아서요. 아마 사람이 사고 팔겠죠. 뭘 팔죠? bushmeat, 우리 야생동물, 사자들의 먹이를 사람끼리 주로 사고 팔게 하기 때문에 현재 사자들의 먹이가 감소하고 있고, 감소에 대한 이유가 이거에 대한 거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지문 전체의 내용 중에서
되게 일부만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지문 전체, 해당 단락 전체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하나의 단락 가운데 매우 사소한 내용, 매우 일부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겠는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힘듭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불과 여기에요. 요거 보고 이제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요. 봐봅시다. 이유, loss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자들의 먹이가 오늘날 없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 오늘날 사자 먹이 감소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이를 사고 야생동물을 사고 팔기 때문에, 모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C번 단락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우리 뭐로 해야죠? C번으로 이제 해주는 거가 되겠어요. 실전에서는 쉽지가 않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결코 이거 보시고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 먹고 지문을 잘 읽으시고 정답을 내어주세요. 시간 투자가 확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약간 지문 내용을 얼마나 요약을 잘할 수 있는가,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말이에요. 의외로 여러분들 요약형 문제를 힘들어 하십니다. 자, 요약형 문제가 사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지문에서 정답을 바로 골라 적는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박스가 주어져 있으면 그 박스에서 정답을 다시 골라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박스에서 정답을 골라주는 문제였죠. 이 형태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문제 보시죠. 자, 지금 서머리를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약문을 밑에 단어 목록을 이용해서 문제 보시면 아마 아래쪽 박스 속에 여러분 A부터 I까지 그 정답 보기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건데 단어를 골라서 이 문자로 정답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좀 길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A further threat, 더 큰 위협, 계속된 위협, 열대우림에 대한 계속된 위협이 바로 뭐냐면 광산업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광산업이냐면은 금속과 화석 연료에 대한 이런 자꾸 캐내고 채굴하는 거가 우림에 대한 큰 위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갖기도 합니다. 주변 토양에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했을 때 이랬을 때 말이에요. 해로운 화학약품이 마찬가지로 채굴하기 위해 쓰이면은 그 토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채굴과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25번이다 여기고 여기를 또 잘 봐야죠. 자, 그와 유사하게 이 토양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transform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습이. 그러면 토양의 빈칸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요? contamination, 오염에 의해서. 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오염이죠? oil spills, 기름 유출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머리 문제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25번 문제 앞뒤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토양, 형태 변경, 그다음에 기름 유출에 대한 오염. 이게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줘야 될 핵심 표현이 되겠어요. 기름 유출에 대한 오염, 토양 변형 이 정도. 토양 변형, 기름 유출에 대한 오염. 괜찮죠, 여러분? 기름 유출, 토양 오염. 이 정도 잡으시고 근거 문장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본문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요. 여기가 원래 동사, 현재 진행 시의 동사인데 보통 문장을, 부사를 먼저 빼면 그 동사 부분이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시제인데 코징 쪽이랑, 그러니까 원래 코징인데 저게 이제 찢었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한 유발하는 거는, 뭐를 유발하는 거는 요거. 토양 침식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모두 유발하는 거는 나무의 사라짐도 유발하는 것은 그럼 결국 이쪽에 주어인 거야. 라고 이거를 흔히 주어랑 동사 위치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배우시면 도치라고 배우십니다. 그죠? 다시 도치는 문장 앞에 부사가 먼저 나오면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토양 침식도, 나무의 사라짐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광산업과 석유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The extraction, 그럼 금 같은 거를 아마존 쪽에서 채취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뭐를 유발하고 있어요? High concentrations of mercury, 되게 고밀도의 수은을 필요로 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중금속. 그리고 이런 중금속 수은 같은 것들이 렉센트, 어디로 새어 들어가기도 하죠? 토양으로 들어가서 이 토양을 완전히 되게 barren, 척박하게, 기름진 거의 반대죠. 척박하게 만들기도 하네요. Likewise,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석유 매장량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이래로 there have been 뭐가 있어 왔죠? 여러 번의 힌트입니다, 여러분. 기름 유출이 있어 왔어요. 기름 유출 문제 힌트였죠. It is well known. 그리고 어떤 게 잘 알려져 있냐면 이 기름 유출에 의한 기름 오염이 바꿔요. 바꾸는 거니까 transform이죠. 뭘 바꾸죠? 매우 중요 표현 property. property는 기본적으로 quality랑 동일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우 반드시 잘 외워주고 계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기름 오염이 바로 earth는 다시 지구가 아니죠. 그럼 지구의 두 번째 다시 말을 바꿔봅시다. 이 earth가 기본적으로 지구 뜻이 맞는데 두 번째 뜻이 뭐가 될 수 있죠? 땅이 될 수 있고 땅이가 그 흙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earth는 지구가 아니고 흙이죠. 그러면 흙의 특성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기름 유출에 의한 기름 오염이 말이에요. 그럼 기름 오염이 흙의 뭐를 바꾸는 거죠? 특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므로 문제 비교해 봅시다. 다시 핵심은 마지막만 보면 됩니다. 이 기름 오염이 트랜스폼 하는 거죠. 체인지니까. 기름 오염이 흙의 결국 뭐를 바꾸는 거죠? 기름 오염은 흙의 특성을 바꾼다는 거란 말이에요. property. 정답을 properties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는 박스로 갑니다. 다시 정답 단어 후보는 property고 요거를 가지고 박스에서 이제 유사 단어를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실 겁니다. 해서 정답이 qualities가 나오죠. 정답이 C번이 되겠죠. 해당 표현에 대한 동의어. 어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어휘력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정답 잘 찾고 박스 속에 있는 근데 단어 모르면 또 정답을 또 풀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 어휘를, 기초 어휘를 잘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줍시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우리 헤딩 문제, 즉 제목 찾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헤딩이라는 문제 유형은 지문 전체에 대한 제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각 패러그래프별로 제목을 물어보는 소제목 찾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인 문제 형태는 박스가 주어지게 되고 이 박스에 헤딩 목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여러분 요것은 알파벳이 아니고 이게 로마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정답을 적으실 때에는 이걸 다 적는 것이 아니고 지금 로마 번호를 가지고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가 정답 같다. 정답지에다가 1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단락별로 제목을 찾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특정 단락, L2번 단락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셨겠지만 A번 단락을 읽으시고 가령 박스 와서 정답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B번 읽으시고 박스 와서 정답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단락을 일단 읽은 다음에 정답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단락을 여러분 읽을 때 무작정 읽지 마시고 단락을 잘 요약하면서 읽어야지 결국 정답을 잘 고르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생각해 볼 거는요. 단락을 읽으실 때 지문에 있는 요약을 하시는데 정답을 내실 때에는 지문에서 봤었던 보기를 일단 다 골라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문 읽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고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게 정답. 근데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 내가 이를테면 2개를 봤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뭐가 더 중요했고 큰 내용이었는지를 골라주는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저희는 지문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지문을 잘 요약해서 지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제일 적절한 정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제목 찾기 문제 지문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같이.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이름으로 취급해봅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네요, 이제. 자, 얘는 사실은 정신의학적 정신질환이에요. 그리고 that, 쟤는 처음으로 목격이 되었어요. 어디서? War veterans. 전쟁 참전 용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래요. 그럼 나름의 얘가 뭔지 설명을 해줬어요. 얘가 뭐죠? 질병이죠. 그리고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죠? 참전 용사들한테서 처음에 나왔던 거래요. The condition, 다시 컨디션 별표해 보세요, 여러분. 이 컨디션은 상태가 아니고 늘 여러분 이게 질병의 뜻이 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계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가 결국에는 약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PTSD. 이 PTSD라는 질환이 자 뭐로부터의 결과냐면은 트라우마, 하나의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life threatening,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the cause of a serious injury,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었던 거가 될 수도 있고, or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은 something, 그 뭔가일 수도 있대요. 그 뭔가가 뭐냐면 the affected person,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것이래요. 뭐를 가지고? 큰 두려움을 갖고 대응하는 그 어떤 것이 된다고 하네요. 무기력함을 가지고 혹은 공포심을 느끼면서 내가 맞서고 대응하는 그 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단락을 무작정 읽지 마시고 이 하나의 단락을 여러분 딱 두 가지 정도만 나눠서 글을 읽게 해보세요. 다시 우리 시험 난이도 혹은 우리 시험 길이 하나의 특정 단락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로 요약할 필요는 없으시고 딱 두 개로만 이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딱 두 개로만 요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요약하는 그 포인트는 지문 중간도 좋고 여러분들 내용상 조금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 그것도 잡아줘도 좋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중간 정리라고 해보죠. 이 PTSD가 뭔지 설명을 해놨고요. 나름의 이가 뭐냐, 의학적인 뭐 질병이다. 우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전쟁 참전 용사들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까지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자, 여기서 글을 한번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읽을 건데 제가 나눈 이유는 갑자기 뒤쪽에 베트남 전쟁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글을 두 개로 쪼개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늘 똑같은 내용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아예 나눠서 읽기를 해보세요. 근데 몇 개로만 나누죠? 너무 많이 나눈 건 의미가 없어요. 딱 두 개 정도만 나눠보세요. 요약력을 길러보세요. 딱 두 개로만요. 자, 1970년대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In the 1970s, in the aftermath, 뭐 여파로, the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여파로 어떤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관측이 되었어요. 누구들한테서? 미국의 이 제향군인들한테서 뭔가 좀 반복되는 행동이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제향군인들이 보니까 감정적으로 distant,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겪었죠? 수면, 잠자는 거에 문제도 겪고 그리고 이들이 갑자기 뭐 하기 쉬웠냐면요. severe fits of anger, 주체할 수 없는 화에 너무 역량, 그러니까 화를 막 컨트롤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의 지금 증상인 거죠. 그러다가 반전쟁 활동가들이 자, 매우 중요 표현 별별 3개 해주시고 해당 표현 꼭 외워주십니다. 자, 코인드란 표현은요. 어떤 사람들이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반전쟁 활동가들이 다음에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유사해요. Post Vietnam Syndrome이라는 표현을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려고요. 이런 군인들의 다양한 심각한 심적인 그런 증상, 앞에서 보았던 그런 증상들을 설명하려고 이런 표현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읽은 거잖아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후유증이 지금 언급이 되었고요. 그 후유증으로 이제 나왔던 건 반복된 행동이 이제 목격이 되었고, 감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증상 설명하기 위해서 반전쟁 활동가들이 무슨 용어까지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걸 조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답을 이제 조합해서 잘 내봅시다. 첫 번째는 이 PTSD 표현을 저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PTSD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설명 중에서 이제 얘가 뭐다 정의도 해줬죠. 의학적인 뭐 질환, 정신질환이다. 그리고 이제 유래도 얘기했었는데 유래는 사실 베테랑 전쟁 참전 용사에서 나왔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는 그 전쟁을 예를 들면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예를 들었고요. 여기에서 반전쟁 활동가들이 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증상을 표현하기 위해 용어도 만든 거잖아요. 그 표현에 대한 용어까지도 만든 거니까 그 용어가 Post Vietnam Syndrome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네 번째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확인해 보죠. The meaning of the term PTSD. 여기 PTSD의 뜻이 뭐냐? 정의를 아까 말했죠. 이게 정신질환이다라고 사실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PTSD의 그 표현의 원래 유래, 기원이 뭐였겠어요? 원래 이 질병이 참전 용사들에 나온 거고, 그래서 아까 반전쟁 활동가들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도 만들었으니까 그 용어가 아마 기본이 됐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얼마든지 네 번째 보기가 지문 전반에 걸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을 여러분들이 4번으로 가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보기 있었을 때 뭐 전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소거를 해주시고 그나마 제일 좋은 거 고른다는 생각으로 또 고르셔도 4번밖에 관련된 게 없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내어줍니다. 항상 해당 문제는 연습하실 때 지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요약하는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되실 걸로 여러분 믿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모두 풀이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뭐 저희가 전체 수업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나름의 팁으로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